네, 영화 속에서 잘 알려진 아열대성 육식어종 피라냐가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피라냐 제거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과연 이 피라냐가 어떻게 유입됐고 또 국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민물고기 생태연구소 송호복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호복입니다. 네, 피라냐 하면 영화 속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피라냐는 남미에서 속하는 아열대성 어류죠. 주로 이제 카라신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 보통 한 30cm 내지 40cm까지 성장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속하는 모든 피라냐들이 다 포악한 건 아니고 뭐 화이트 피라냐나 오렌지핀 피라냐 같이 좀 유순한 종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벨리드 피라냐라고 붉은 배 피라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이 굉장히 포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육식에다가 성격도 난폭해서 뭐 소나 양, 동물의 뼈, 가죽만 남기고 먹어치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게 사람에게도 위험한 어종입니까? 그런 사례는 아마 사람을 공격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육식성 어종이라 물속에 이제 있는 물고기라든가 다른 생물들을 이제 주로 잡아먹기도 하고, 네. 동물이나 소나 뭐 동물 같은 경우가 노출될 경우에 뼈를 져서 공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잘못 만나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죠. 네. 자, 피라냐와 함께 유사어종인 파쿠종도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파쿠는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이 어종은 어떤 어종입니까? 아마 피라냐하고 유사한 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피라냐 종류들이 이빨이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으로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이 파쿠라는 물고기는 이빨이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놈들은 아마 피라냐보다는 상당히 커서 전장이 한 80cm에서 1m까지 네. 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공격성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80cm까지 크면 상당히 많이 크는 건데 이 피라냐가 원래 남미 아마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강원도 횡성의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건 누군가 좀 일부러 방류했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방류 외에는 따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방류거나 또는 다른 키어들을 방류하면서 함께 유입됐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인터넷으로 누가 잠시 키우다가 방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방류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사실 관상용으로 피라냐를 수입했다는 글을 쉽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수입 금지 어종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피라냐 같은 경우는 관상용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종들이 수입이 돼서 강에다가 방류할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네. 금지 어종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태계 기여한 야생 동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방류나 이동, 수집 이런 것들이 이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긴 하죠. 다만 이제 피라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누군가 방류했다면은 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저수지에도 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사례가 이제 파쿠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아마 발견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네.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방류한다는 사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물고기 같은 경우 처리 시에 유해성 어종 같은 경우는 되게 죽여서 버리는 게 방법이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살려서 버리는 것보다는 죽여서 버리는 방법이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국이 피라냐 몇 마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수지에 몇 마리가 더 있을지 이게 추정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알 수가 없죠. 사실 이 방류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몇 마리를 버렸다라고 밝히지 않는 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지금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피라냐가 저수지 수문을 통해서 또 몇 마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한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저수지 방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저수지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가물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이. 네. 아직 여부는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했다면 같이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 낚시로도 좀 잡아봤지만 날카로운 이빨로 줄을 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블루길이나 베스와 비교했을 때 피라냐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도망갔다면 얼마나 빠르게 번식할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경우는 온대성어류예요. 그러니까 블루길 베스가 원산지에서 사는 환경이 우리나라 환경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뭐 정착하고 또 번식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피라냐 같은 경우는 열대성, 아열대성어류이므로 결정적으로 월동을 못하죠. 보통 한 20도 이하 또는 잘 견딘다고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되게 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겨울에 0도까지 이제 물이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겨울을 보내지 못하고 네. 폐사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라페아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아열대성 물고기인데 양식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죠.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여러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특이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았죠. 이런 놈들은. 보통 하절기에는 이렇게 확산돼 있다가 동절기가 되면 일부 공단 같은 경우 열패수가 방류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열패수가 방류되는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겨울을 보내고 소수가 보내고 다시 하절기가 되면 번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피라냐가 겨울을 보내기 어렵다면 토착 어종이 될 가능성은 좀 낮게 봐도 될까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 이제 열패수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견딜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필라페아 같이 오염 내성도가 강한 물고기냐,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상당히 오염된 물에 견딜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들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 낚시줄을 끊고 도망갔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고 지금 화면으로도 계속 나갔지만 이빨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저수지 물을 완전히 빼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완전히 빼고 저수지를 말리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방류를 하지 말고 겨울에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피라냐로 인한 생태 교란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민물고기 생태연구소장 송호복 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